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로주식TV 캡틴 바로 홍주원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워볼 것은요, 주식 투자 상품의 하나인 파생 상품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 파생 상품을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시기도 하고, 그리고 크게 손실을 보시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런 파생 상품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장점과 단점까지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생 상품에 대해서 배워보기 전에요.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주식이라는 대주제 안에서도 거래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나뉘게 됩니다. 어떤 종류로 나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현물 거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고 파는 주식에 해당이 됩니다. 시장의 기능으로는 다양한 기업들이 이 자본시장에 상장이 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자본들을 형성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상품의 보유기간 또한 내가 투자한 종목이 상장 폐지되지 않는 한 무기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내가 보유하고 싶은 만큼의 기간 동안 계속 보유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선물 거래인데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선물 옵션 거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파생 상품에 해당하는 거래입니다. 이러한 파생 상품은 어떠한 기능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위험 전가 회피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위험 전가 회피란 보통 주식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생 상품은 이러한 새로운 투자 기능으로 인해서 내가 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것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것에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미래 가격에 예시를 들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품의 보유기간 또한 주식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한정적 보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상품에 대한 기간 만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ETF입니다. 상장지수 펀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펀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ETF의 순기능은 투자가 간편해집니다. 그리고 다양해집니다. ETF는 내가 원하는 업종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개별 종목을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그 많은 종목들을 다 함께 일일이 살펴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의 산업만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그 산업에 관련된 펀드 지수에 투자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화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의 다양화까지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상품의 보유기간 같은 경우도 ETF 같은 경우는 상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기가 존재하는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유가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효과인데요. 주식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 대비해서 레버리지 효과가 낮습니다.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증권시장에 대비해서 레버리지 효과가 높습니다. ETF는 상품에 따라 달라지고요. 레버리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한 자기 자본 이익률의 상승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지렛대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신용을 이용해서 남의 돈을 가져다가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험도도 높아지겠죠? 수익도 배가 되는 만큼 손실도 배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 투자를 할 때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파생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파생상품이란 무엇일까요? 상품의 가치가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초자산이란 외환, 예금, 주식, 채권, 원유, 광물, 금리 이러한 기초자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은 하나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파생상품은 이러한 기초자산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파생상품은 이러한 기초자산을 토대로 미래의 일정 시점에 약정된 가격으로 거래를 하기로 약속한 금융상품입니다. 한마디로 미래의 가격을 미리 거래를 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파생상품을 우리는 선물 옵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 옵션은 선물과 옵션 거래를 합친 합성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선물, 옵션은 옵션, 개별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이 옵션 안에서도 콜옵션과 풋옵션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선물이 무엇일까요? 상품이나 금융자산의 미래 가치를 보고 먼저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가격이 900원이에요. 그러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반면에 미래 가치가 800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또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리 정해놓은 날에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맞추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가가 변동폭이 좀 심하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 팔려고 하는 사람, 계속 엎치락 뒤치락 실시간으로 시세 변동이 많이 된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면 옵션은 무엇일까요? 옵션은 선물과 다르게 금융자산을 약속된 만기일에 이미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에 정해진 시점에 거래할 수 있는 권리예요. 한마디로 미래에 거래하는 겁니다. 선물은 미래 가치를 보고 먼저 매매를 하는 방식이죠. 한마디로 선매매 후 물건인 방식이고요. 옵션은 이미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에 내가 거래를 할게. 그런 약속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당장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런 옵션이 콜옵션과 풋옵션으로 나뉜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콜옵션은 옵션 거래에서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예요. 풋옵션 같은 경우는 옵션 거래에서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려고 하고 팔려고 한다. 내가 만기일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져오고 싶으면 콜옵션 거래를 하는 거고요. 내가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져오고 싶으면은 풋옵션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권리에는요, 권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장 먼저 매매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정해진 시점에 거래할 수 있는 권리, 조금 더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 권리금을 우리는 프리미엄 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콜옵션과 풋옵션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언제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가져가야 되고 언제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야 돼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표를 보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쌀이라는 상품으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쌀로 옵션 거래를 한번 해볼 건데요. 2020년 3월이라는 기준으로 제가 잡아볼게요. 현재 2020년 3월이라고 했을 때 이 3월의 시세가 10,000원입니다. 쌀의 시세가. 그럼 만기일은 3개월 뒤인 6월로 잡았어요. 참고로 옵션 만기일은 1개월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3개월로 일단 잡아봤고요. 이 6월 만기일에 약정 가격이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10,000원은 미래에 정해진 가격이 됩니다. 미리 정한 가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우린 이 미리 정한 가격을 가지고 과연 이 만기일에 6월에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행사할 건지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행사할 건지 정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미래 가격이 20,000원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쌀의 가격이. 그럼 우리는 이때 어떤 권리를 행사해야 될까요? 어떤 거래를 해야 될까요?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행사하게 됩니다. 행사하시면 됩니다.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면 10,000원이 남잖아요. 그죠? 시세 차익이. 반대로 이게 5,000원으로 떨어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어요. 그럼 어떤 거래를 해야 될까요? 바로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 행사를 하게 됩니다. 거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10,000원에 팔아서요 5,000원이라는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콜옵션은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판단이 될 때 거래하는 것, 풋옵션은 가격이 내릴 것 같다는 판단이 될 때 거래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 권리에는 뭐가 붙는다 그랬죠? 권리금이 붙는다고 했어요. 프리미엄이죠. 그걸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프리미엄 가격은요 변동이 돼요. 지수의 변동성, 그리고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 등 이런 변수에 따라서 프리미엄 가격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프리미엄 가격이 높아지면은 조금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고요. 다소 프리미엄 가격이 조금 낮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쌀의 프리미엄이 1,000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프리미엄은 이 판매자한테 주는 거죠. 한마디로 농사를 짓는 이 쌀 가게 주인한테 주겠죠. 자, 그럼 이 프리미엄이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굳이 내가 저 프리미엄을 줘가면서까지 이걸 거래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프리미엄은요, 우리를 지켜주는 장치가 되기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익을 남길 거라는 가정하에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20,000원이 될 거라고 예상해서 콜옵션 거래를 했는데 3개월 뒤인 6월에 가격이 5,000원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건 우리가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크게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죠? 우리는 미리 정한 가격을 정해진 날짜에 거래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사야 되잖아요. 그죠? 콜옵션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프리미엄을 포기를 하면요, 이 권리 행사를 안 해도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정도의 손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 프리미엄만 포기하면은 이 권리를 포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 가격이 만약에 매력이 있는 가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왜냐? 그것만 포기하면은 내가 생각한 예상치가 반대로 되더라도, 리버스가 되더라도 리스크 경감 효과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옵션의 프리미엄도 잘 계산해서 잘 활용을 하시면 리스크 경감 효과까지 있는 상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이런 파생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주식은 무기한 보유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만 내가 투자한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자, 그럼 파생 상품은 제한된 보유 기간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만기일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럼 이 만기일은 선물 같은 경우는 3개월, 옵션 같은 경우는 1개월입니다. 그럼 선물 옵션 만기일은 무엇일까요? 선물과 옵션의 만기일이 겹치는 날이 됩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인데요? 내일 선물 만기일인데요? 근데 선물과 옵션 만기일이 겹쳤어요. 그럼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파생 상품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일까요? 장점은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높여주고 레버리지를 통해서 적은 금액으로도 큰 금액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수익도 커진다라는 거죠. 다만 이 단점은 변동성이 강해요. 왔다 갔다 이 변동성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기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일정 기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적어도 연습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연습 기간. 옵션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 상황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황 아니면은 산업의 어떠한 상황 이런 것들만 본다고 한다면, 거시적으로 그런 것들만 우리가 체크를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해요. 쌀 가격이 오를지, 금이 오를지 내릴지,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어떠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 공부를 한다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겠죠. 다만 선물 같은 경우는 선매매 후 물건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속 눈으로 지켜봐야 되고, 내 계좌가 빨개졌다가 파래졌다가 하는 것을 계속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 선물 매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기간의 경험, 한마디로 연습 매매가 필요합니다. 연습 매매를 충분히 한 다음에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 때 거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파생 상품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우선 우리가 흔히 이 파생 상품이라고 한다면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파생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봤으니까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2번, 3번 정도 더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